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사서님들께서는 히어로를 좋아하십니까? 배트맨이나 슈퍼맨, 아이언맨이나 토르 같은 만화 속 영웅들을 우리는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히어로를 진심으로 동경하며 히어로가 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4818 영웅이 필요해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4818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영웅이 필요해. 어느 날 변칙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SCP-재단은 즉시 해당 존재를 확보 및 격리하는 데 성공했고 그 존재를 SCP-4818로 지정했습니다. SCP-4818은 유럽과 중동 계열로 보이는 인종의 청소년 여성이며 외관상으론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SCP-4818의 변칙적인 능력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에 빛이 닿아 있다면 자기 의지대로 그 빛을 조종하고 변화시키고 증폭시켜 광물질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조종하여 광물의 형태나 인간의 형태는 물론 옷처럼 만들어 전신에 두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SCP-4818이 만든 빛의 물체는 모양이나 밝기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광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기에 부서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에 100루멘씩 밝기가 감소하면서 빛이 완전히 꺼지게 되면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SCP-4818이 만든 광자 구조물을 그녀가 접촉하고 있을 경우엔 유지 및 복원 그리고 증폭이 가능했습니다. SCP-4818은 처음 면담할 당시 SCP-재단을 매우 경계하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몇 차례의 면담을 하고 다른 SCP 개체를 만나면서 점점 SCP-재단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CP-073을 만나면서 SCP-4818의 태도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SCP-073은 기계팔을 지닌 불로불사의 존재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카인입니다. 카인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어쨌든 SCP-4818은 카인을 만난 뒤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사용해달라며 재단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히어로 활동을 하지 않기에 대신 기동특무부대 알파9에 SCP-4818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SCP-4818은 매우 기뻐했으며 마치 히어로 팀에 들어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람을 돕고 재단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동특무부대 알파9의 부대장은 그런 SCP-4818의 모습을 관찰하며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SCP-재단의 기동특무부대에 들어간 SCP-4818은 훈련을 통해 능력이 더욱더 향상되었으며 더욱더 세밀한 조종과 변형을 할 수 있고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광물질로 만든 옷 위에서 물질을 생성 및 변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칼이나 방패, 채찍은 물론이고 원거리에서 광물질을 날려 공격하는 등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CP-4818은 언젠가 더 복잡한 구조의 광물질 기계장치를 만들고 싶다 말했습니다. 현재 기동특무부대 알파9의 사령관은 SCP-4818이 레이저빔을 발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그 밖에도 SCP-4818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SCP-재단 인원들을 다치게 한 적이 없으며 자원봉사를 좋아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지내고 있기에 여러 의미로 알파9 부대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SCP-4818이 광자로 이뤄진 한 쌍의 날개를 자신의 등에 만드는 것이 성공했으며 이에 SCP-재단 연구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그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안전한 조건을 갖춘 뒤 비행훈련을 하고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알파9의 사령관이 보류 중입니다. 현재까지 SCP-4818의 행동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사용된 적은 없지만 만약 SCP-4818이 도주하여 격리 실패되거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빛을 조종하는 그녀의 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완전히 빛을 흡수하는 벤타블랙 페인트로 코팅된 제압 장비와 그물,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SCP-4818을 확보 및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SCP-4818은 지속적으로 SCP-재단에 협력을 하고 있기에 상당한 특권과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있으며 그녀가 격리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래픽 노블을 최대 12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빛을 조종하는 변칙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히어로를 동경하는 소녀 SCP-4818 사서님들이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역시 시간 정지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멀고 먼 옛날부터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했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존재들을 우리는 묵시록의 사기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묵시록의 사기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매그의 식당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1295 격리등급 케테르 별명 매그의 식당. 어느 한적한 고속도로, 이곳은 매그의 좋은 먹거리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습니다. 별다른 특징 없는 평범한 식당이지만 이곳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바로 SCP-1295입니다. SCP-1295는 총 4명의 나이가 많은 남성이며 각각 SCP-1295-1부터 SCP-1295-4로 불립니다. 매그의 좋은 먹거리라는 식당이 영업을 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SCP-1295 4명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후 식당에서 나옵니다. SCP-1295의 변칙적인 현상은 이들을 식당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쫓아냈을 경우 발생합니다. SCP-1295-1은 식당에서 쫓겨나면 5분에서 10분 뒤 주변 100m 이내의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SCP-1295-1의 변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고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키려는 행동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그저 무기력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SCP-1295-1의 효과는 1시간마다 약 100m씩 확장합니다. 다음으로 SCP-1295-2는 식당에서 쫓겨날 경우 주변 500m 범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금속이나 모래, 유독성 폐기물, 살아있는 생물을 먹으려고 시도하며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SCP-1295-2의 효과 범위 역시 1시간마다 1km씩 확장합니다. 다음으로 SCP-1295-3의 효과는 주변 50m 이내의 사람들에게서 모든 미생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때 인체에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유익균마저 사라지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현상의 범위 또한 2시간마다 200m씩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SCP-1295-4는 주변 150m 이내의 사람들이 과도한 자기보호를 하게 만듭니다. 즉 사소한 것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겁먹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1시간에 200m씩 증가합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SCP-1295-1의 효과와 주변 사람들을 과도한 자기보호에 빠지게 만드는 SCP-1295-4의 효과에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상반되는 효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SCP-1295 개체들의 광범위하고 위험한 변칙적인 현상은 식당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SCP-재단은 SCP-1295 개체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식당에서 나온 SCP-1295들의 뒤를 미행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식당의 종업원으로 변장한 SCP-재단 요원이 SCP-1295들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거 다 먹을 건가? 당연하지. 내가 시킨 건 항상 다 먹으니까. 근데 자네는 지난 60년간 매번 그 질문을 하고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는데 왜 계속 묻는 건가? 내가 그저 고칠 수 없는 낙관론자인가 보지.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건 없네 프레드릭. 그런 건 모르겠고 펫, 자네의 잘난 쇼는 요즘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던데? 또 시작이구만. 사돈난말하시네. 자네 건 사람들이 제대로 단합하면 존재하지도 못하잖나. 아니 이봐 지금 그걸 둘 다 좀 닥쳐. 60년 동안 매번 했던 말 또 하고 지겹지도 않나? 내가 이 집 커피를 좋아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너희 둘이 서로 죽이도록 내버려뒀을 거야. 그래 우린 자네가 있는 게 너무나 좋다네 드와이트. 옌병 내가 자네가 한 짓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 워렌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잖아. 그건 정말 실수였다고. 내가 온 곳에선 불덩어리 버섯은 종말을 의미했단 말일세. 그게 그냥 커다란 폭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지. 그래도 그건 자네 전문 분야잖아. 그렇긴 한데 예전 같지 않아 솔직히. 요즘 트렌드를 모르겠어. 원격 조종에 무인 항공기에 전기 제품 이제는 그저 좋은 소식을 주면 좋겠어. 이쪽도 마찬가질세. 그럼 나의 친구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잖아. 정말까지는 우린 계속 있을 거라고. 어차피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자네니까 그렇게 말하지. 자네 일은 기반이 탄탄하잖아. 그러지 말게. 여기 오래 머물면서 스트레스 받은 건 이해해. 그래도 우리가 나설 때가 멀지 않았어. 게다가 인정하기 싫지만 나 여기 제법 마음에 들어. 음식이 괜찮지. 분위기도 좋아. 종업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내 생각에 저 금발 아가씨가 나한테 윙크한 것 같아. 아가씨 거기 파이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유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언제가 되든 그날은 반드시 올 테니까. 맞네. 맞아. 그래 그래서 말인데 워렌 그거 다 먹을 건가? 왜 현재 SCP-재단은 SCP-119 개체들이 민간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매그의 식당 직원과 손님 역할을 할 요원들을 배치해둔 상태이며 인근에 제618 전초기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SCP-129 개체들이 격리된 상태임을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SCP-129 개체들이 식당에 들어가는 걸 막거나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 못 들어가면 주변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상한 4명의 노인들 SCP-1295 매그의 식당
여담으로 SCP-1295의 원작자의 말에 따르면 각각 SCP-1295 개체들의 이름이 성경 속 묵시록의 사기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과 SCP-95 개체들이 주변에 미치는 변칙적인 현상이 전쟁, 기근, 질병, 죽음을 상징하는 묵시록의 사기사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존재는 반대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근을 상징하는 존재는 반대로 배불리 먹게 만들고, 질병을 상징하는 존재는 반대로 원인이 되는 균을 없애고,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SCP-1295들의 능력은 여러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정말 인류의 멸망을 내리기 위해 온 묵시록의 사기사일까요? 사사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련번호 SCP-2003 격리등급 타우미엘, 별명 선호되는 선택. SCP-2003은 현대 과학이 이해하는 시공간의 경로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을 사용하여 제한적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SCP-2003은 세 개체의 SCP를 연구하면서 얻어낸 기술을 사용하여 총 25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SCP-2003의 기술적인 능력과 설계 사양은 문서로서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기에 필요할 경우 SCP-003을 추가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왜 이런 설계와 구조로 인해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건지 그 변칙적인 원리는 알 수 없습니다. SCP-003은 거대한 기계 구조물이며 그 중심에 있는 방 안에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있는 개체가 들어간 뒤 작동시키면 방 안에 있던 존재는 미래에 거의 같은 위치로 전송됩니다. 이때 SCP-003에 입력한 에너지량에 따라서 얼마나 먼 미래로 보내는지 예상이 가능한데, 약 7달 이후의 미래로 보내기 위해선 대략 3500kWh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SCP-003에 사용된 피험자들은 같은 장소의 미래로 시간 이동을 하게 된 뒤 15주에서 38주 동안 그 시간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피험자가 되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 가옥을 마련했고 제공 중입니다. 그리고 SCP-003에 의해 미래로 보내진 피험자는 약 98일간의 경험을 기록 및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몇 차례의 실험을 통해 살아있는 생물만이 SCP-003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피험체의 동식물 조직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됐기에 SCP-003에 투입된 피험자는 사전에 별도 준비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SCP-003은 2348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재단의 통제하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SCP-003을 실험 및 연구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은 SCP-003을 통해 미래에 관측한 내용과 다른 사건, 사고 등이 발생되거나 미래에서 발생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등 미래에서 관찰된 내용이 100%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서 사전에 대비하거나 원하는 결과로 유도하려던 시도를 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정 개체들은 인과성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SCP-003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각기 다른 여러 미래의 관찰 기록들을 대조하면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미래는 아주 극소수의 미래들이 연결되면서 나타난다는 것이며, 대다수의 미래 관측 결과에선 인류가 오랫동안 존속하는 미래는 매우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SCP-003으로 미래에 보내질 피험자의 사전 준비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SCP-003을 이용하여 미래로 보내질 경우 피험체는 생체 조직에 피해가 발생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생체 조직에 손상을 입어도 미래에서 활동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본 준비 절차의 내용입니다. 먼저 피험자는 임무의 목표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D계급 인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D계급 인원이 아닌 인원들 중에서 정년에 가깝거나 정년이 지난 나이든 인원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신경 또는 뇌척수계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말단부의 질병을 가진 인원이라도 지원이 승인됩니다. 게다가 SCP-003의 피험체로서 지원할 경우 해당 인원은 임무 수행 기간 동안 6호봉을 인상한 급여를 지급해주며, 모든 생존자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선발된 인원은 먼저 XX-890V 생체 기능 및 관측 시스템, 일명 LFO 시스템의 참가자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가상 환경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과 동시에 확장된 감각 차단 훈련을 병행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은 의료진의 감독하에 우울증 및 정신병 예방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이 끝난 후 해당 인원의 뇌 조직과 신경, 그리고 연관된 신경계 구조를 외과적인 방식으로 분리하여 XX-890V LFO 시스템에 이식합니다.
해당 인원의 나머지 신체 장기는 별도로 회수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준비 절차가 끝난 LFO 시스템에 이식된 인원은 총 4차례 SCP-2003으로 투입되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강제적으로 코마 상태를 만들어 보관하고 최장 18개월 동안 피험체의 상태를 연구하도록 합니다. 최장 18개월인 이유는 그 이상의 기간이 될 경우 대부분의 LFO 시스템에 이식된 인원들이 의사소통과 외부 반응의 교란을 일으키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XX-890V LFO 시스템의 특성은 기밀 상태를 유지하며 관련 정보는 상급 인원들만 접근 가능합니다. SCP-2003 관련 문서 중 O5 평의회의 일원인 O5-7이 제47 무장기지 감독관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SCP-재단은 SCP-003을 이용해 미래에 개입하고 지식을 쌓으며 인류의 존속을 위한 탈출구를 찾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SCP-003을 이용하여 만들려는 미래는 오로지 XN을 유발하고 보존하기 위함을 목표로 삼겠다는 내용의 서신입니다. 또한 서신에서는 누르디아네에 대해서 언급하며 여러 미래 관측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죽게 만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서신에서 말한 XN이란 SCP-003을 통해 관측된 여러 미래들의 명칭을 붙여 분류한 것들 중 SCP-재단에서 선택한 최선의 미래, 일명 선호되는 선택으로 지정된 미래를 XN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인류는 XN에 가까운 현실로 이끌어져 오고 있으며 XN의 미래에서는 2349년 1월에 소행성 충돌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미래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미래가 관측되고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그중 XJ 미래의 경우 SCP-재단의 연구원 고이즈미 마사코 박사의 클론으로 인해 시공간이 붕괴되는 미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 고이즈미 마사코 박사의 클론을 설득하여 XX-890V LFO 장치에 이식한 뒤 SCP-003의 최대 출력을 사용해 먼 미래로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고이즈미 마사코 박사의 클론으로 인한 시공간 붕괴는 2349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측된 미래 중 XO 시나리오는 2037년 이후 변칙적인 현상의 발생이 점점 많아지며 SCP-재단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변칙 개체들의 등장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변칙적인 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부의 변칙 개체를 무기화하여 사용하였으며 결국은 소수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XO 시나리오는 변칙적인 현상이 공개적으로 관찰되었기에 SCP-재단에서는 변칙적인 현상, 개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또는 확보 및 격리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XG 시나리오는 지구에 인류가 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멸망한 것이 아닌 우주의 바다뱀자리 초은하단 어딘가에서 갑작스레 지구의 도시 곳곳에 나타난 행성 간 이동 구조물로 인해 외계 문명으로 전 인류가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서 인류는 현대 문명과 동등한 수준으로 문명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존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지구에서 인류가 존속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선호되는 선택으로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미래 관측 결과가 있으며 그러한 미래들을 확정된 묶음이라고 표현하고 O5 평의회와 극소수의 상급 요원 제47 감독관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SCP-003은 어느 정유공장에 숨겨진 제47 무장기지에 있으며 XN 시나리오와 크게 차이가 나는 변수가 관측될 경우 즉시 제47기지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기계로 이식된 인원을 미래로 보내고 임무 수행 후 현재로 복귀시킨 뒤 미래에 대비하고 개입하며 유도하는 장치 SCP-2003 선호되는 선택. 만약 사선님들이 미래에 다녀왔는데 그 미래가 해피엔딩을 위해 가까운 시기에 크고 작은 피해를 겪게 되는 것과 배드엔딩이지만 당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선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 옛날부터 세계 곳곳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 인신공양이 벌어지던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인신공양을 하던 집단에서 숭배되던 어느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그림자의 딸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029 격리등급 케테르 별명 그림자의 딸 SCP-029는 사춘기 정도로 보이는 인도계 여성입니다. 전신 탈모 현상을 겪고 있으며 피부 색소의 80% 이상이 짙은 검은색이고 나머지 피부는 색소 결핍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짙은 검은색의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수년간의 격리기간 동안 피부의 검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CP-029는 심각한 수준의 살인 충동을 보이며 주변에 어떠한 물건이든 능숙하게 무기로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거나 보는 것을 강박적으로 싫어하기에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교살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SCP-029는 평균적인 인간보다 4배 빠른 민첩성과 반응 속도를 보이며 모든 형태의 충격에 큰 저항을 가졌기에 웬만한 타격에는 끄떡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밝은 빛을 SCP-029에게 비추면 그녀의 초인적인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체적인 능력 이외에도 SCP-029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 어떠한 남성이라도 접근하게 된다면 그 남성들은 SCP-029에게 순종적인 상태가 되며 SCP-029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CP-029는 스스로를 라고 밝혔으며 의 의미는 번역하면 어둠의 딸, 그림자의 딸, 밤의 딸 등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SCP-재단은 SCP-029와 면담을 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었으나 면담자들은 SCP-029에 의해 모두 죽거나 사상을 전향시키려는 시도만 하였기에 정상적인 면담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초 SCP-029가 발견된 건 인도 변방에서 근무하던 SCP-재단의 요원이 어느 소규모 집단에게 납치되면서입니다. 이 집단은 싸기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구성원이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딸을 섬기는 숭배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SCP-재단은 싸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수년간 칼리 유가라고 불리는 어둠의 딸에게 10만 명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면 그들의 여신이 승천하여 세상을 멸할 것이라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칼리 유가에게 바치는 제물은 오로지 교사를 통해서만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납치됐던 SCP-재단의 요원은 싸기의 산악 요새에서 SCP-029를 만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SCP-재단에서는 인근에 대기 중이던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SCP-029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납치됐던 요원은 되었습니다. 현재 SCP-029는 5등급 격리실에 감금하며 물리적인 성질을 지닌 어떤 것과도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며 대상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실 출입문은 3중 에어로프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029-34A 사건을 통하여 SCP-029에게 식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실 외부에는 항상 3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며 원거리에서 2명의 경비원이 추가로 감시합니다. 격리실 내부에는 강력한 투광 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항상 켜두도록 합니다. 청소와 보수 작업은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남성 인원은 SCP-029와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남성 인원이 SCP-029와 접촉할 경우 해당 인원은 3등급 억류하에 면담을 진행한 뒤 제거하고 있습니다. 격리되는 동안 SCP-029는 재단에게 몇 가지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침대, 담요, 책, 옷을 요청했지만 재단에서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소녀는 옷도 못 입는다고요? 우리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애가 몸은 가릴 수 있게 해줘줘. 잘 됐군 모딘 박사. 자네에게는 SCP-029에게 옷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승인이 떨어졌다네. 이후 SCP-029와 관련된 작업을 할 예정인 인원들에게는 SCP-029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029 보딘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029가 확보 및 격리된 지 7년이 지난 시기에 SCP-029 피부의 검은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증가 속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런 현상에 대해 SCP-029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추종자들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노라. 이 말을 들은 SCP-재단은 즉시 인도에 파견된 요원들에게 연락을 했고 확인 결과 SCP-029를 숭배했던 집단인 싸기의 생존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CP-재단은 싸기의 추종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걸 감시했고 이윽고 모든 추종자들이 모인 그 순간 SCP-재단은 그곳에 폭격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격리실에서 수면 중이던 SCP-029가 잠에서 깨더니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SCP-029는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라고 고함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싸기의 생존자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이후 SCP-029의 검은 피부가 증가하는 현상은 멈췄으며 SCP-029는 모든 걸 체념한 듯 탈출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신공양을 하던 집단에서 숭배되던 초인적인 힘을 지닌 소녀 SCP-029 그림자의 딸,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정말 10만 명의 재물을 바치면 세상을 멸망시킬 존재였을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파멸의 바람개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161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파멸의 바람개비. 세상에는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들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 의미로
미쳐버리게 만드는 이 병을 우리는 중2병이라고 말합니다. 허세와 자아도취가 강한 중2병은 보통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는 편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당신 안에 흑염룡을 깨우는 물건입니다. SCP-161은 겉으로 보기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평범한 바람개비입니다. 현재 SCP-재단에서는 SCP-161의 복사본 3개를 격리하고 있으며 바람개비 뒷면엔 공장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SCP-161은 사람이 맨손으로 잡았을 경우에만 변칙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SCP-161을 잡은 지 3초에서 7초가 지나면 사용자는 SCP-161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SCP-161을 잡은 사람은 가지각색의 기운으로 에너지 파동을 발산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에너지 파동은커녕 아무런 현상도 보이지 않으며 에너지 파동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SCP-161 사용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평범한 바람개비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SCP-161을 잡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또렷하게 에너지 파동이 발사되는 게 보이며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망상이나 환각을 보여주는 바람개비라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SCP-161의 사용자가 에너지 파동으로 벽을 파괴했다고 말했고 파괴한 벽을 지나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바람개비를 든 망상에 빠진 남자가 벽을 통과하는 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SCP-161을 만진 사람은 자신만 볼 수 있는 에너지 파동을 발산할 수 있고 그 에너지 파동으로 파괴한 물체를 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에너지 파동도 안 보이고 목표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SCP-161의 변칙적인 현상은 그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성격을 과대망상증 환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록 1. SCP-161의 격리 보관함을 지키던 경비 요원이 무단으로 SCP-161을 꺼내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SCP-161은 주기적으로 사용해주지 않을 경우 주변 사람에게 미량의 텔레파시를 보내 SCP-161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부록 2. SCP-161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공통적으로 삶이 더 이상 재미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SCP-161은 D계급 인원만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SCP-161은 3개의 각각 다른 보관함에 넣고 다른 컨테이너에 격리하고 있으며 3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총 9개의 열쇠 모두 서로 다른 고위 직원이 1개씩 보관하고 있으며 SCP-161의 텔레파시 유혹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3달에 한 번 SCP-161을 D계급 인원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D계급 인원이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2명의 D계급 인원을 준비한 뒤 첫 번째 인원은 의자에 묶은 후 팔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D계급 인원은 SCP-161 앞에 묶어서 고정시킵니다. 이후 의자에 묶인 D계급 인원이 SCP-161을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특수 방호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SCP-161을 수거하고 2명의 D계급 인원은 2번 다시 서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하여 수용시설로 보냅니다. 사용자를 중2병 과대망상증 환자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을 발산한 뒤 파괴했다고 생각한 물체를 영영 만질 수 없게 만드는 신비한 바람개비 SCP-161. 사서님들도 주변에 중2병 환자가 있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토끼, 거북이, 햄스터, 알파카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완동물을 기르는 시대지만 생명을 기른다는 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만큼 산책이나 교육, 위생, 식습관, 건강관리 등 수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생활습관이나 환경에 맞지 않은 애완동물을 기르다 버리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맞춤 애완동물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1550 격리등급 안전 별명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맞춤 애완동물.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어느 가정에 입양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고아가 된 자신을 구해줬기에 양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는 사실 아동학대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었고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기록을 위조하여 소년을 입양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개월간 소년은 끔찍한 방법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에게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서와 함께 작은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년은 애완동물을 몹시 키우고 싶었지만 양부모는 소년이 애완동물 얘기만 꺼내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방에 들어온 소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 순간 술에 취한 양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서랍 안에 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소년은 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어. 제발 누군가 이 사람들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방에 들어가려고 소년이 문을 열자 발 밑으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러버린 소년은 또 양부모에게 맞을까봐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소년은 천천히 양부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의 모습을 본 소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부모는 겁에 질려 일그러진 표정으로 피범벅이 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년의 눈에는 창문 틈으로 빠져나가는 작은 생물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SCP-재단에서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유난히 구름이 많고 태양의 모습을 감춘 어느 날 불법적으로 영업하던 애완동물 상점에 SCP-재단 요원들이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상점 내 멸종위기 동물 코너에서 개별 포장된 종이 상자 10개와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시나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맞춤 애완동물을 구입하세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맞춤 애완동물은 기존의 시시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들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바로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발명품인 적응하는 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적응하는 알을 그냥 집 주변에 놔두면 그 알에서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애완동물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아파트에서 키우기에 정말 좋죠. 어린이 여러분, 자신만의 맞춤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은 정말 쉽답니다. 그냥 집안에 알을 두고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포장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새로운 애완동물은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당신에게 딱 맞을 겁니다. 어디라도 말이죠. 부모님께 드리는 주의사항을 막기 위해서 아이가 적응하는 알을 어디에 두는지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는 해당 제품 및 다른 제품으로 인한 부상이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맞춤 애완동물은 중성화된 상태로 발송됩니다. 상자에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맞춤 애완동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상자 내부에는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SCP-재단은 상점 주인을 신문했지만 그런 물건이 자기 가게에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의문의 알들은 SCP-1550으로 지정되어 재단에 의해 회수 및 격리되었습니다. 이후 발견했던 상자 속의 안쪽을 확인해보니 각 상자마다 알이 하나씩 들어있었고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진공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을 검사하기 위해 하나를 꺼낸 뒤 해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동물인지도 알 수 없고 애당초 생물이 맞긴 한 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너무나 간단한 DNA 구조를 지닌 점액질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SCP-1550을 검사 및 실험한 결과 SCP-1550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물로 보이며 알에서 부화해 유충 상태를 지나 성체가 되는 동안에 주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환경에서 알을 부화시키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체가 공통적으로 배 아래쪽에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상표라고 쓰여진 듯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SCP-1550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cm까지로 판단되며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맞춰 성장하고 적응하는 생물이기에 그 원형이 되는 생물이 있는 건지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포장된 상태의 알은 약 1cm 정도 크기의 타원형이고 사람의 피부와 같은 탄력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SCP-1550의 알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으면 부화하지 않습니다. SCP-1550 실험 기록 실험 1 SCP-1550의 알 하나를 바닷물이 담긴 수조에서 부화시켜봤다. 그 결과 자라난 성체는 눈 뒤쪽 머리에 아가미가 생겼고 꼬리가 헤엄치기 적합하게 넓적해졌으며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눈에서 특수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있었다. 이후 이 개체를 SCP-1550-1로 지정했으며 해부한 결과 체내에 불해가 있었으며 대상의 피부는 얼룩덜룩한 파랑색이었는데 바닷물에서 부화했기 때문인 것 같다. 실험 2. 다음 실험으로 SCP-1550의 알 하나를 강물이 담긴 수조에서 부화시켰다. SCP-1550-2는 허파가 좀 더 커다란 성체로 자랐고 몸이 유선형으로 가늘었다. 아가미가 없네? 비슷한 환경이라도 적응한 모습은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좀 특이하군. 실험 3. 이번에는 온대림 환경과 비슷한 수조에서 부화시켰다. SCP-1550-3은 몸통 윗부분이 갈색 털로 덮여 있었고 아랫배가 뱀처럼 길게 뻗어 있었으며 꼬리 부분에 촉수가 길게 있었다. 아랫배에는 원래 문신 같은 표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신 작은 타원형의 부드러운 피부가 있었다. 실험 4. 이번에는 사막 환경에서 부화시켰다. 그러자 SCP-1504는 냉혈동물로 자랐고 피부가 모래와 유사한 보호색을 띠었으며 굴을 파는 행동을 보였다. 개체의 크기가 다른 개체들보다 약 1cm 더 큰 사이즈였다. 실험 5. 이번에는 평범한 도시에서 키워봤다. SCP-1505는 가죽과 같은 피부를 지녔고 머리에 카멜레온과 비슷한 모양의 눈이 있었으며 연구원들에게 높은 친밀감을 보였다. 조사 결과 대상의 턱 뒷부분 안쪽에는 고래와 같은 수염이 있었으며 바닥의 먼지와 부스러기 등을 걸러내는 용도로 보였다. 실험 6. 알을 펄펄 끓는 쇳물에 넣어봤다. 그대로 타오르며 파괴됐다. 아니 대체 무슨 결과를 바라고 이런 실험을 한 거지? 실험 7. 진공 상태의 수조에서 부화시켜봤다. 알이 폭발했다. 이번 실험으로 인해 SCP-1550은 보통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선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실험은 할 필요 없다. 마지막 실험 기록. SCP-1550의 알 하나를 바닷물로 가득 찬 진공 상태 수조에서 부화시켰다. SCP-1550-8은 마치 아귀가 지닌 발광미끼 같은 게 자라나 있었으며 아가미는 SCP-1550-1과 비슷했고 피부는 짙푸른색이었다. 다리는 납작하고 지느러미와 물갈퀴가 있었으며 눈은 다른 SCP-1550 개체들보다 2배 정도 컸다. 이빨은 뾰족하고 먹이를 자르기 쉽게 굴곡이 있는 형태였으며 상어의 이빨과 닮았다. 본 실험을 통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가 대체 이걸 어떤 아이에게 팔려고 했냐는 거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괴물을 대체 누가 애완동물로 키우겠냐고. 현재 SCP-1550의 성체는 가로 세로 높이 5m 크기의 밀폐된 유리 수조에 각각 격리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개체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를 체내에 삽입했으며 만약 성체가 탈출할 경우 해당 구역은 폐쇄하도록 합니다. 아직 부화시키지 않은 SCP-1550의 알은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며 진공 상태로 격리, 보관 중입니다. SCP-1550의 성체는 총 20마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되지 않은 SCP-1550을 추가로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하도록 합니다. 사막부터 열대 우림과 바다까지 어느 환경에서도 적응하여 성장하는 애완동물 SCP-1550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맞춤 애완동물.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애완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역시나 댕댕이가 좋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포영화, 호러게임, 무서운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정체불명의 존재입니다. 정체를 모르기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목적을 모르기에 대처할 수 없는 대상, 그것을 정체불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정체불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055 정체불명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055 격리등급 캐테르 별명 정체불명. SCP-055는 인식재해를 일으키는 물체입니다. 인식재해란 어떠한 물체나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 습득하고 인식하는 순간 나타나게 되는 변칙적인 현상들을 인식재해라고 합니다. SCP-055의 인식재해 효과는 쉽게 말해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SCP-055를 관찰하고 조사하게 되면 몇 분 뒤에 관련된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은
SCP-055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어려운 형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나 만질 수 있고 종이에 스케치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문서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SCP-055에 대해서 기록하고 촬영하고 녹화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던 그 사람은 몇 분 뒤에 자신이 기록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SCP-055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서류와 사진이 있음에도 그 자료는 어딘가에 방치되거나 유실되어 버리고 설령 누군가 SCP-055에 대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더라도 몇 분 뒤에 그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물며 CCTV를 사용해 관찰했음에도 화면에서 SCP-055가 사라진 그 순간 자신이 왜 CCTV를 보고 있던 건지 왜 이러고 있던 건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SCP-055를 왜 어떻게 격리하게 된 건지 누가 격리한 건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리 등급이 캐테르인 것도 단순히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대로 격리되고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SCP-재단의 바솔로뮤 휴즈 박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CP-055가 스스로의 정보를 지우는 일명 항밈 개체일 경우 모순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봐, 이 물건이 진짜로 항밈이라면 왜 이 물건이 항밈이라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는 거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이 대상이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기억하면 어떨까? 그러면 기억이 남을까? 이후 조사팀 인원을 SCP-055의 격리실로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휴즈 박사와 조사팀이 즉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좋아, 이제 55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네. 몇 번이요? SCP-55 말이야. 자네가 방금 관찰했던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55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럼 자네가 2시간 동안 뭘 했는지 말해주게. 네? 몰라요. 좋아, 그럼 우리가 그게 동그란 게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 건 기억하나? 뭐가 동그랗지 맞아요. 그건 절대 동그랗지 않았어요. 55는 동그랗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기억이 나나?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기는 있었어요. 기억을 할 수 없는 뭔가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동그랗지 않았어요. 잠깐만, 뭐가 동그랗지 않다고? 55번이요. 몇 번이라고? 박사님, 혹시 뭔가가 동그랗지 않다는데 동의한 거 기억나세요? 아, 맞아. 해당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SCP-055가 무엇이 아닌지, 즉 동그랗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사실의 부정적 내용을 기억하는 건 성공했습니다. 현재 SCP-055는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된 문이 달린 격리실에 격리 중이며 절대로 SCP-055의 격리실에는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격리실 주변 50m 이내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두려운 존재 SCP-055.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고 두려움이 있기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님들도 불안한 미래에 공포를 느끼기보단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 종류의 창작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다중우주 또는 멀티버스라고 불리는 가설인데 우리와 닮은 여러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구도 증명하거나 검증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세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존재, 신이나 악마, 귀신, 유령 등 영적인 존재들과 접촉하려는 행위를 흔히 오컬트 의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다른 차원과 오컬트 의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자르마고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2014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자르마고스 1998년 2월 21일 SCP-재단으로 미확인 변칙 개체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SCP-재단은 즉시 요원을 파견했고 어느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얼마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묘기를 부렸던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오컬트 의식을 수행했고, 그렇게 자르마고스라고 불리는 존재의 영혼을 소환하여 자신이 기르던 애완 도마뱀에게 빙의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경기에 참가했고, 자르마고스가 빙의된 도마뱀은 염동력을 사용하여 남성을 도왔던 것입니다. SCP 재단은 이 남성과 해당 스케이트 경기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B급 기억 소거 절차를 진행했고, 도마뱀을 확보했습니다. 이 도마뱀은 SCP-2014로 지정되었으며 외형은 흔히 애완용으로 기르고 표범 도마뱀 부치로 불리는 도마뱀의 한 종류입니다. 성별은 수컷이며 몸 길이는 8.5cm이고 겉모습만 보기엔 평범한 도마뱀과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SCP-2014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염동력을 사용해 반경 24m 이내의 물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체가 벽 뒤에 있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염동력으로 조작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SCP-2014를 확보한 SCP-재단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었고, SCP-2014는 말을 하진 못했지만 펜과 종이를 움직여 글을 쓰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CP-2014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거나 살인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 자르마고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SCP-2014와 SCP-재단의 어느 박사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SCP-2014는 말을 하지 못했기에 종이와 펜을 제공했으며, 지금부터 재생될 목소리는 SCP-2014가 종이에 쓴 문장을 다른 사람이 읽은 것입니다. 면담 기록 2014. 안녕 SCP-2014. 내 말을 알아듣겠니? 시끄럽고 분명하게 잘 들린다, 박사 양반. 내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좋지. 그거 정말 끝내주는데. 네가 지금 들어있는 그 몸은 원래 네 몸이 아닌 거지? 맞지? 그렇지. 이 나약해 빠진 어린애가 날 소환했을 때 이 도마뱀 몸뚱아리 속에 들어앉게 됐지. 무슨 스케이트 대회에 나간다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있더군. 얼음의 칼자국도 겨우 내는 뉴비 새끼인 줄 내가 봐도 알겠더라. 하지만 그딴 일 때문에 소환될 줄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뭔 소린지 알겠어? 게다가 저 병신은 나한테 바칠 재물도 준비를 안 해뒀더란 말이야. 아니, 요즘 애새끼들은 러브크래프트도 안 읽나? 이 사람은 대회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널 소환한 거고, 그게 맞나? 그래, 저 꼬맹이는 자기 기술 등급을 올리겠다고 내 사악한 힘을 사용하려고 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마음은 없다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라고.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내 이름을 내걸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길길이 날뛰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이 애는 왜 도와준 거지? 솔직하게 말해주지, 박사 양반.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예외는 스케이트였던 거지. 내가 살아온 지난 영겁 동안 그런 건 본 적이 없었지. 한때 내가 충분히 강대해지면 니들을 짓밟아버릴 수 있는 부스러기처럼 생각했었다만, 이젠 그것보다는 더 잘 이해하게 됐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차원간 존재라는 말이군. 네가 온 곳과 그곳에 너 같은 존재가 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미친 소리 하는군. 너희들의 우주와 같은 행성과 별들이 있지만 그곳의 생명체들은 너희들의 것과는 달라. 덩치가 행성만하고 별을 잡아먹는 크리스탈 뱀이라거나 태엽장치 행성을 창조하겠다고 땅을 때려대는 미친 천둥번개 폭풍우, 다이아몬드 산호로 가득 찬 얼어붙은 바다, 스파이스 걸스 노래를 불러대는 날개 달린 육식성 달걀 따위들이 있는 곳이지. 그리고 말하자면, 그래, 나 같은 놈들도 셀 수 없이 많다고. 그 콩나물시루 틈바구니에서 경쟁을 뚫고 누군가에게 소환되어 재물을 받는 것도 존나 힘들어 못할 짓이지. 하지만 난 그럭저럭 해냈고. 지금의 몸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난 내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내가 재물을 얻어내지 못하면 마누라하고 끈적끈적한 알덩어리가 그걸 참 좋아할 거란 말이야. 처자식이 있다고? 이봐, 제발 떠올리게 만들지 말아줘. 좋아, 이번 면담은 이거면 충분할 것 같군. 고맙다, SCP-2014. 어이 박사 양반, 뭐 하나 부탁 좀 해도 될까? 상황 봐서. 나하고 같이 스케이트 탈 시간 좀 비워두라고. 그쪽 기분만 좋다면 내가 사악한 스케이팅을 전수해줄 수 있어. 재고해보지. 기록 종료. 다른 차원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자르마고스가 빙의된 초능력 도마뱀 SCP-2014. 정말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일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문화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음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식들을 스스로 만들어 먹거나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게 귀찮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우리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바로 배달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971 요상한 패스트푸드 배달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971 격리등급 안전 별명 요상한 패스트푸드 배달 SCP-971은 낡고 오래된 배달음식 메뉴판입니다. 상호와 연락처, 주소지도 적혀있고 판매하는 메뉴도 빼곡히 적혀있지만 실제로 해당 식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SCP-971을 살펴보면 적혀있는 메뉴들은 햄버거, 치킨 샌드위치, 치킨 너겟, 다채로운 양념에 감자튀김 및 탄산음료 등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심플한 디자인과 글씨체로 적혀있고 음식의 사진이나 그림, 가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SCP-971의 변칙적인 현상은 누군가 SCP-971을 손에 들고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 자동 음식 주문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SCP-971을 접촉하지 않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식과 전혀 관련 없는 어느 소프트웨어 회사의 안내데스크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SCP-971을 접촉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ARS 전화는 원하는 음식의 번호와 결제를 위한 카드 번호를 입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ARS 음성의 말대로 음식 번호와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ARS 음성으로 주문하신 음식의 총 가격을 알려주며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통화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입력한 카드 번호에 해당하는 카드에서 해당 지역의 부가세가 포함된 음식의 총액이 결제됩니다. 실험 결과 알게 된 사실은 SCP-971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현재 있는 지역의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SCP-971의 연락처로 주문을 한 뒤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면 SCP-971에 적힌 상호명이 인쇄된 종이봉투가 전화를 걸었던 사람 주변에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종이봉투를 SCP-971-1로 지정했습니다. SCP-971-1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했을 때 어느샌가 주변에 나타나 있었으며 CCTV를 통해 확인했을 때도 그저 아무것도 없던 책상 위에 갑자기 나타날 뿐 배달 수단에 관련해서 특별히 유의미한 정보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SCP-971-1 안에는 전화로 주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음식물이 들어있었고 해당 음식물을 검사한 결과 식품안전검사국 건강기준에 맞게 조리된 지극히 평범한 음식물이었습니다. 다만 배달 수단을 제외한 유일한 변칙적 특성은 주문한 패스트푸드에 들어간 고기였습니다. SCP-971로 주문한 음식들은 전부 다 특정할 수 없는 종류의 고기가 사용된 음식이었습니다. 기초적인 검사로는 기원을 알 수 없었고 그 맛은 꽤나 질기고 야생의 풍미가 느껴지는 고기였습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흔히 식재료로 쓰이는 고기는 아니었으며 과거 식인 행위로 검거된 범죄자였던 D계급 인원에게 맛을 보게 했더니 사람 고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재단에서는 의문의 고기에 대해서 정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여러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고기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선정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동물들의 고기였습니다. 게다가 확인 결과 SCP-971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했던 시기와 비슷한 때에 몇몇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체중과 근육량이 감소하는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동물들은 판다, 치타, 붉은 늑대, 모래 고양이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건 SCP-971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널리 알려진 멸종위기 동물들만 체중과 근육량이 줄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멸종위기 동물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는 SCP-971로 주문한 음식에서 이렇다 할 변칙적인 특성은 없었으며 강제로 먹게 만드는 현상이나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칼로리나 지방이 높은 점은 일반 패스트푸드와 동일했습니다. SCP-971 메뉴판 자체도 강제로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이 확인되진 않았으며 메뉴판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내용이 바뀌는 등의 현상도 없었습니다. 이후 재단에서 확인한 결과 SCP-971의 복사본이 시중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SCP-971과 동일한 변칙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재단에서는 복사본을 발견할 경우 모두 몰수하여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SCP-971은 스스로 이동하거나 사라지지 않기에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최소한의 격리 절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벨이 붙은 파일철에 넣어 보관하며 제19기지 파일 저장실 26번 캐비넷에 넣어 잠근 채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SCP-971의 실험은
멸종위기 동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에 실험을 통해 얻는 정보가 크지 않을 경우 모든 실험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식당의 메뉴판으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하면 어느샌가 근처에 배달되어 있게 되고 멸종위기 동물의 고기로 만든 음식만 제공하는 식당의 메뉴판 SCP-971 요상한 패스트푸드 배달. 외출이 어려운 요즘 사서님들도 배달 음식 이용하실 때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일회용품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겨울철이 되면 뜨끈뜨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에 끌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길거리나 휴게소 또는 재래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수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겨울철 간식이죠.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바로 옥수수와 관련 있는 존재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1846 옥수수 천사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1846 경리등급 유클리드 엑세퀴 별명 옥수수 천사. 먼저 방금 눈치채신 사서님들도 있겠지만 경리등급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존재의 경리등급은 유클리드 엑세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엑세퀴는 정확하진 않지만 라틴어라고 하며 집행하다, 행동하다 라는 의미이고 유클리드 엑세퀴는 유클리드 등급이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원작자도 사실 크게 의미 있는 명칭은 아니라고 했다나 뭐라나. 자, 그럼 SCP-1846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상원의원 도널드의 비밀 별장에서 도널드 의원과 50대 남성 한 명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남성은 갑자기 얼굴이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주변에서 나타난 옥수수 잎이 남성의 몸을 감쌌습니다. 놀란 도널드 의원은 경찰에 전화했고 그 후 경찰과 SCP-재단 요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상원 의원의 별장은 옥수수 잎이 가득했고 건물 외벽에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이어서 기동특무부대가 별장 지하의 대피소에서 50대 남성을 발견했고 해당 남성은 SCP-1846으로 지정 및 확보되었습니다. SCP-1846은 50대 백인 남성처럼 보입니다. 신체 외부는 살아있는 옥수수 잎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으며 모든 잎사귀는 피하 조직에서부터 자라나 있습니다. 이 잎들은 광합성도 하지 않고 양분을 소비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기능도 없이 자라나 있을 뿐입니다. SCP-1846은 옥수수만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생존이 가능하며 다른 음식을 먹으면 영양실조와 흡사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SCP-1846의 변칙적인 현상은 SCP-1846이 옥수수와 접촉하게 된다면 해당 옥수수는 비정상적으로 영양이 풍부한 나달을 생산하고 보통 옥수수보다 4배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SCP-1846은 이 효과를 제어하진 못했으며 효과를 발휘할 때 주변 토양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CP-1846의 또 다른 변칙적인 현상은 과립성 물질을 재료로 한 것이 아닌 물질로 둘러싸여 있을 경우 예외 없이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여 그 물질에 큰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과 SCP-1846 사이에 장애물을 없애서 길을 트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 수 없는 힘은 SCP-1846을 하늘로 끌고 가려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SCP-1846은 초속 0.5m 정도까지는 그 힘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단은 SCP-1846을 다시 제압하였고 유리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격리 공간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자 SCP-1846을 중심으로 시속 60에서 80km 사이에 하강 기류가 형성되었고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지만 격리구역이 파괴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SCP-1846은 특별히 인간에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SCP-재단에게 협조하며 고분고분한 편입니다. 그러던 중 SCP-재단에서는 SCP-1846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과거엔 아무런 변칙적인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지극히 평범한 클린트 홀턴이라는 이름의 로비스트로 일하던 남성이었으며 동료들의 평판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면담 녹취록 1846-2. 그러니까 요점은 내가 천사라는 거요.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의 천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천사란 것도 그저 인간의 날개만 붙여놓은 그런 것 따위가 아니요. 그럼 그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그는 스스로를 스르크나보트프라고 칭하오. 철자는 SRQNABOTF. 맨 처음에 S는 대문자요. 그를 숭배하는 마지막 신도들은 에스파냐의 신대륙 정복 직후 모두 죽어 사라졌소. 그는 옥수수의 신이요. 그리고 그는 유일신이요. 내 생각에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성질들은 옥수수 신을 섬기는 결과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오. 옥수수 신을 섬긴 결과 나는 옥수수 천사가 되었소. 알다시피 내 직업은 옥수수 재배자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돌아가도록 로비를 하는 것이오.
그 직업은 내가 스스로 고른 거요. 그것이 그를 유지하는 것이요. 무슨 뜻인지 알고요. 옥수수가 길러지고 사용되는 건 말이요. 얼추 말이 되는 것 같군요.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는 더 할 게 없나요? 좀 더 있소. 보시오. 내게 일어난 일은 그들 모두에게도 일어났소. 그들은 모두 밭에서 옥수수를 하거나 뭐 그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어졌고 그대로 하늘로 빨려 올라가 버린 거요. 아마 관련해서 뉴스에 뜬 것도 있을 텐데. 당신이 그게 라고 한 건 당신에게 다른 능력들이 생기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겠군요. 그게 왜 일어난 것일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찌 설명해야 하나. 그건 마치 황홀경과 같소. 스르크나보트프는 지구상의 모든 천사들을 불러올린 직후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거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되돌렸소. 진정한과 모습은 대문자로 쓰시오.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은 끌려 올라갔소. 어쩌면 나를 비롯한 운 좋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오. 그러면 모든 것이 벌어질 거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연담 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지금은 우선 왜 당신이 보호받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좋소. 스르크나보트프는 물론 모든 권능을 가진 전능한 신이요. 그러나 그는 시간 감각이 없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나를 끌어올리려 하는데 돌이나 금속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물질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콘크리트나 유리를 보면 그는 그것을 자갈이나 모래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치우기 위해 불어서 날리려고 하고, 아무래도 내 생각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그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하오. 진심입니까? 끼어들지 마시오. 정말로. 그는 모든 인간 어린이보다도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적소. 그런데 왠지 그가 지배권을 가진 존재인 것이오. 내 당신에게 충고를 하나 드려도 되겠소? 그러십시오. 옥수수를 많이 사시오. 옥수수를 많이 먹으시오. 옥수수에 투자하시오. 내 직업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오. 사후세계에서 차지하게 될 자리는 정말 많은 옥수수를 많이 길렀는지 또는 소비했는지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오. 바지에 똥 싸는 소리지. 생각해보시오. 그것은 다시 말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동맥이 팝콘 알갱이로 찢겨나가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충 알겠습니다. 미안하오. 면담 종료. SCP-1846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으며 뭔 개소리야! 증명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회의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SCP-1846은 제17기지의 제3형 인간형 격리실에 수용하고 있으며 대상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하강 기류가 시속 60에서 80을 넘게 될 경우 즉시 기지 지휘관과 SCP-1846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옥수수를 맛있고 영양 많게 만들고 자신이 천사라고 주장하게 된 50대 남성 SCP-1846 옥수수 천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서님들도 천국 가려면 옥수수 많이 드세요.